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10,000명대로 늘었습니다. 20일 0시 기준 12,0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라남도지사 후보군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후보 출마가, 국민의힘은 후보자 경선이 예상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체 668억 원이 긴급 투입됩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열대과일 재배가 늘면서 광양에서도 바나나 시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10,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전남은 21일 하루 목포 2,052명, 여수 2,394명, 춘천 2,214명 등 12,280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8%인 3,447명은 유치원생과 초중 고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병실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진료 체계가 조정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 증상은 가볍지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수요가 늘고 있어 병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일반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결과 22일 현재까지 광양과 무안 등에서 확진자 5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오늘부터 전남 지역 선거구별 판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전남도지사 선거 후보를 살펴봅니다. 성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록 현 지사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다른 민주당 후보로 도내 국회의원들이 거론됐지만 10명 모두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으면서 경선은 현역 의원 참여 없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 경선에 참여할 원외 후보도 아직 없어 김용록 지사의 무경선 공천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후보 등록이 마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독 입후보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혹시 누가 또 등록할지 모르니까요. 대항마가 될 만한 후보군이 현재까지는 없으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전남 득표율 11.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국민의힘은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대선 기간 전남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일찌감치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8년 전 도지사 도전 경력이 있는 이중효 영암무안 신안 당협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시 자격시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중순쯤 도지사 후보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30점은 이준석 대표가 한다고 했던 시험, 그리고 50점은 여론조사, 20점은 면접관 면접 점수입니다. 두 분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마 면접 20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 진보당은 일찌감치 민점기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을 후보로 정하고 도정 현안을 지적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달 안에 후보를 정하기로 했지만 중앙당 방침에 따라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남도가 지역경제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원자재 가격과 유가 급등으로 조선과 석유화학, 철강 산업을 비롯해 농수산업과 운송업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긴급재정 66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물류비 10% 추가 지원과 기업당 3억 원의 특례 보증, 긴급 경영 안정자금 3억 원을 지원하고 체납액 징수와 재산 압류 등을 최대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산 어민에게는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며
축산농가 사료금의 자금을 100억 원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영 손실이 큰 버스업계는 손실노선 재정지원금 70억 원을 이달 안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산업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사심리의 해양치유센터 착공과 함께 해양기후치유센터와 치유의 숲 등이 차례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인근입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조그만 건물이 조성됐습니다. 완도군이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겁니다. 이곳은 아토피 등 피부질환 치료에 탁월한 동백나무 등 사철, 푸르른 난대수정이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도 동시에 조망이 가능해 걷고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약산 해안치유의 숲은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돼 치유센터와 치유숲길, 해수치유길 등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치유숲길은 헤어룸길 등 4개 구간으로 마련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완도군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바다에서 나오는 음이온 등을 통해 체험객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부터 1km 범위 내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바다와 연접된 그러면서 난제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이곳을 해안치유숲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난드림이 자생하고 수려한 바다 풍경을 갖춘 완도군. 최근 신지 명사심리의 기후치유센터가 준공되는 등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들이 하나씩 조성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후온난화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과일 재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양에서도 바나나 시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재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로컬푸드 직매장. 다양한 과일과 채소 가운데 탐스럽게 익은 바나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입산이 아닌 광양에서 재배해 수확한 첫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열대지방에서만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광양에서도 이렇게 바나나가 재배된다 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가 싱싱하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까운 곳에서 먹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아요. 광양시는 지난해 5월부터 바나나 시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애플망고 레드향에 이어 새로운 고소득 아열대 작목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바나나를 생산하면 현지에서 미숙성된 상태로 수확해 들어오는 수입 바나나보다 신선하고 과육이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 전에 딴 바나나입니다. 숙성이 된 상태에서 땄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후숙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양산 바나나를 심고 수확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9개월.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 걸리지만 광양에서는 3개월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모종을 바로 심지 않고 화분에서 3, 4개월 기른 뒤 옮겨 심는 방식입니다. 본나무 옆에 자라는 어린 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9개월마다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개월마다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다 보면 일반적으로 12개월, 10개월 이렇게 생산해내는 바나나의 일반 재배 매뉴얼보다는 재배 기간은 30% 정도 감소하게 되고 농가 소득은 10%에서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수확 성공과 함께 재배 기간 단축 가능성도 확인한 광양산 바나나.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VR과 미디어 아트,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미래형 놀이터를 조성해 공개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 1층에서 3층에 VR과 AI 인공지능 로봇, 코딩 체험 등을 갖춘 미래형 놀이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 미래형 놀이터 체험은 어린이집 단위로 접수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잠재해 있는 그런 창의성이라든지 영재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놀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목포시와 LG헬로비전 콜센터가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CB파트너스는 22일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확대와 시설 투자를 통해 전남 서남권 콜센터를 목포에 구축한 뒤 내년까지 콜센터 직원 150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전문 고객 상담사를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콜센터인 CB파트너스는 목포시와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3월 20일 0시 기준 국내 전체 혈액 보유량은 3.51분.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5일분 이상 비축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관심 단계입니다. 그럼 혈액형별 보유량을 살펴보겠습니다. B형이 4.11분으로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AB형과 A형이 각각 3.41분, O형은 단 3일분에 불과합니다. 혈액 보유량도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인 곳은 제주와 강원, 대전, 세종, 충남으로 각각 5일분 이상이 비축돼 있습니다. 반면 보유량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부산으로 각각 2.51분, 2.61분, 3.41분입니다. 이처럼 혈액 보유량이 적다는 건 헌혈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된 2019년과 2020년에 전국 적정 혈액 보유일 수는 각각 72일과 7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5일 이상 혈액을 보유한 날은 단 27일에 불과했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일일 평균 5,400명이 헌혈을 해야 하는데 올해 하루 평균 헌혈 참여자는 4,500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 한 팔 걷어붙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박인환 전 국가균형발전위 소속위원이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도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2일 진도군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문가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급 공무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공직을 두루 거친 경험을 내세워 소통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살맛나는 진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7일간의 일정으로 시민과의 대화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시는 21일 연산과 원산, 용해동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각 지역을 돌며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민원 사항을 들은 뒤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31일 신흥과 부흥, 부주동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종합배치와 공간 구성, 경관계획 설계안 발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며 문화스테이션은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돼 시민들의 문화복합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양 도촌포구에서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창고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탔고 선박 2척과 바지선 한 척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97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019년부터 관광객이 870만 명까지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2% 상승해 977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관광객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섬 관광 콘텐츠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 등 오는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와 연계한 관광 자원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